노년은 싫다. 영원한 중년으로 산다. 그것도 호주 멜번에서. 안녕하세요. OGIJ입니다. 저 이름은 노혜정이고요. IJ는 제 이름 앞자를 따서 이니셜 I, J를 사용해서 OGIJ로 지었습니다. 제 이름을 만든 데는 사실 사연이 있어요. 제가 호주 멜번에서 7년 정도의 사업을 했는데 그 요양원 사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평균 연령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80대 중반에서 90대 중반 사이였어요. 물론 여기 이민 첫 세대였기 때문에 영국하고 유로피언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러니 그 할머니들이 그 아시안 여자의 이름을 기억할 리가 만무죠. 저희도 사실 외국인 이름 기억합니까? 저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저를 부르질 않는 거예요. 그냥 쓱 지나가고, 안 그러면 정 필요하면 저를 이렇게 등을 이렇게 찌르면서 돌아 세우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피하거나, 또 짧은 이름이 뭐냐고 계속 여쭤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러면은 제 이름 이니셜을 앞에 따서 AJ로 한번 불러보세요. 그랬는데 정말 그분들이 두 번 다시 안 묻는 거예요. 제 이름을. 그날부터 저는 AJ가 됐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을 제 이름을 지켰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어디를 봐서 제니 같고 어디를 봐서 니콜 같습니까? 아니, 저는 굳건한 한국인으로서 그 정체성이 바뀌는 게 그렇게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애정으로 살다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저에게 굉장히 커다란 깨달음을 준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AJ가 됐고요. 호주에서 산 날이 한국에서 산 날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반 OG인이 됐죠. 그래서 제 브랜드 이름이 OGIJ입니다. 이렇게 서두가 이름 얘기하다가 굉장히 길어졌네요. 절대로 안 듣겠어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제가 그 호주에 서울 올림픽이 끝나고 곧바로 오게 됐어요. 뉴카슬 대학에 제가 간호사였는데 간호사 학사 코스로 왔어요. 마지막 학년을 여기서 끝내고 그리고 학사가 되고 그 와중에 저희 남편을 만나고 남편은 외국인이에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또 딸 셋을 낳고 키우고 또 취업을 하고 그리고 다시 사업을 하고 또 다시 재취직을 하고 그러다가 최근에 퇴직을 했어요. 뭐 사실 제가 원해서 조기 은퇴죠. 그 직원들을 정식 간호사를 잘 안 써요. 왜냐면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조 간호사 그리고 정식 간호사의 중간쯤에 enrolled nurse라고 그래서 그 간호사하고 일은 똑같이 하는데 약만 안 줘요. 근데 그 사람들을 약 코스를 해서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저희 그 정식 간호사 쓰는 사람들의 월급보다 조금밖에 안 필요하니까 걔네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잘 안 써요. 아무튼 잘 안 불렀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만두기로 결정했어요. 저의 삶의 질을 위해서. 좋지요? 예. 생각해보니까 한국에서 산 날보다 호주에서 산 게 더 많아요. 예, 그래서도 제가 반 호주인으로서 오지라는 브랜드 이름을 또 만들었고요. 저는 지난 2년 동안 신나게 놀았습니다.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하고 또 취미생활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좋은 것도 매일 하면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일상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주 힘들게 아침에 일어나야 하고 특별하게 하는 일 없이 무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제가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마약에 중독된 거죠. 예. 또 저는 한 번 빠지면 정신없이 헤매요. 그래서 맨날 드라마 보고 드라마를 한참 보는데 순실 언니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아주 드라마를 이겨버렸어요. 그 순실 언니가. 더 이상은 뭐 드라마 재미없더라고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그래서 제가 지난 2년 정도를 한국의 모든 현대사를 다 빼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봤죠. 너무 재밌었어요.
특히나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 뭐 JTBC, 뭐 주진우, 너무 재밌었어요. 정치인 중에 유시민 작가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작가 생활을 하면서 어떤 글쓰기 강연을 하는 유튜브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하고 다시 또 깨달음이 왔죠. 늘 원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흔적 같은 거를 남기고 싶었어요. 좋게 말하면 자서전. 를 남겨서 저희 아이들이 아빠는 그리스인, 엄마는 한국이니까 어느 나라 말을 제대로 자기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일상 대화는 해도 다 영어로 통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제가 일단 책으로 하면 자기네들이 번역을 하든 한국어를 공부해서 독해를 하든 어쨌든 너희 어머니는 이렇게 살았노라 하고 어떤 레거시를 남길 수 있잖아요. 또 막 링크인 거를 막 여기저기 보다 보니까 고영성 작가하고 신영준 박사가 쓴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보시나요? 완벽한 공부법. 제가 이거를요 아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막 접기도 하고 막 하이라이트도 해가지고 한 것도 있고 일취월장. 예, 이것도 같이 쓴 거예요. 네, 여기 이 두 책은 자기계발서예요. 말하자면 어떤 뭐 특별하게 어떻게 하면 공부를 뭐 최고 잘한다 이런 어떤 완벽한 공부법이 아니고 사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모든 습관을 바꾸고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서 또 자기 개발을 해서 어떤 용기와 힘을 줘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교훈을 주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제 인생이 그래가지고 바뀌고 제가 이제 다시 아침형 인간이 되고 새벽 뭐 5시, 6시에 일어나서 막 공부를 하고요. 막 책을 읽고요. 글을 쓰고요.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제가. 어떤 에세이 형식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제가 그거에 대한 부담이 약간 있었어요. 하지만 제 성격에는 유튜브가 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려고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찾았기 때문에 또 제가 도전해보지 않고는 이것이 사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도 그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간호사는 끝! 그리고 은퇴 결정을 한 거였어요. 제가 뭐 유명한 유튜버가 되겠다 뭐 이런 거보다 제가 마음을 쏟고 정신을 쏟고 어떤 나의 제 3의 인생을 다시 개척할 수 있는 이 나이에 개척할 수 있는 나이에 찾았다는 게 의미 있는 거예요. 제 나이요? 57세인데요. 많다고요? 조기 은퇴도 아니라고요? 여기는 조기 은퇴예요. 여기는요 간호사가 65세 뭐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무슨 선생님 무슨 뭐 전부 다 정년 퇴직이 65세고요. 67세 67세 됐어요. 참 7세 되고 70세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법안은 통과가 안 됐어요. 그만큼 여기는 뭐 조기 은퇴 50에 뭐 직장 그만두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 빼고는 없어요. 다 이래요. 제가 이제 일할 때 보면은 할머니 간호사가 수두룩했어요. 그것도 평간호사. 여기는요. 그리고 자기가 원해서 책임 간호사가 되고 원해서 감독이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그래요.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TO가 나면은 공고를 해서 그거에 자기가 원서를 넣고 인터뷰를 봐서 자기가 따는 거예요. 내가 몇 년 일을 했으니까 그 다음은 내 차례.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애들은 이렇게 신경 쓰며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거 자리 받으면 엄청 더 책임감 느끼고 엄청 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거 돈 조금 더 받자고. 안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 간호사들이 쭉 수두룩하죠. 또 안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 간호사들이 쭉 수두룩하죠. 또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할머니 간호사래도 그리고 수간호사도 맘대로 뭐 지적하거나 쓴소리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끝까지 일해요. 그리고 지금 100세 세대라며요. 일해야죠. 57세?
제가 일단은 뭐 저도 레지스트레이션은 매년 갱신하고 있어요. 또 인생은 모르잖아요. 그죠? 언제 다시 취직할 수 있는지는 항상 여지를 뭐 플랜 B, C는 항상 해놔야 되니까 그거는 하고 있지만 간호사로 평생 일하고 싶지는 않아요. 할 만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 질 좋은 삶을 위해서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데 근데 시작하자마자 앞에 큰 산이 나타났어요. 제가 컴맹인지를 이제 알았어요. 뭐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배울 수 있겠지 하고 되게 얕잡아보고 되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 또 저희 간호사는 컴퓨터 잘 몰라도 돼요. 환자만 잘 케어하면 돼요. 그러니까 안 했는데 제가 이 유튜버를 하려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딱 그거 있잖아요. 제가 예를 쉽게 들어줄게요. 새댁이 시집을 갔어요. 육개장을 끓이고 싶은 거죠. 그랬는데 뭐 열심히 하겠다고 호기롭게 했는데 무슨 뭐가 필요하지? 모르는 거예요. 또 요즘 애들같이 이제 막 찾아가지고 이제 리스트를 쫙 뽑아서 이제 장에 갑니다. 장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고기는 고기 코너에, 야채는 야채 코너에 가서 사는데 어떤 고기를 사야 하는지, 어떤 야채를 사고 어떤 야채가 좋은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물어봐야죠. 물어봤어요. 그래서 간신히 준비해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이 고기를 또 어떻게 써는 건지, 핏물은 빼야 되는 건지, 양념은 해야 되는 건지, 고사리는 몇 시간을 남기고 몇 시간을 끓여서 어떻게 끓이는지, 어떤 순서대로 야채를 넣어야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죠? 사랑하는 남편 먹여야 되잖아요. 그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어떡해요? 많은 실수를 해가면서 결국은 육개통을 끓였잖아요. 딱 그거였어요, 제가. 채널 아트를 하는데요. 제가 2주 걸렸어요. 한 20여 번은 제가 만들고 또 놓고 만들고 또 놓고 해도 The size is too small. No, it doesn't fit. 미치는 거죠. 예. 그리고 딸한테 물어보고 남편한테 물어봐도 너무너무 기본적인 거를 물어보면 사람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기분이 상당히 나빠지는 거죠. 뭐 유튜브 있는데 구글 있잖아. 막 찾아서 하니까 그리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저의 모토가 당당하고 멋지게 나답게 사는 건데 어떻게 해요? 찾는 거예요. 시도하다 보니 되던데요? 그렇게 해서 했죠. 저는 이렇게 필름만 잘 찍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제가 50대 후반이지만 인생으로 치면 사실 최고의 역량을 가진 50대라고요. 사실 제가 사업을 해봤잖아요. 직장에서는요 30대, 40대가 청년의 나이예요. 그리고 40대, 50대가 가장 자기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완숙미가 넘치는 나이예요. 자기의 직업적으로도 10년, 20년을 했지요. 그리고 애를 키워보고 결혼하고 그 쉽지 않은 남편 받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인내가 자랐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 길러가면서 그 사회성은 또 팀워크는 그죠? 그래서 저의 최고점의 나이에 저는 가감하게 했어요. 제가 예를 또 하나 드려볼까요? 제가 직원 그러니까 스리랑칸 잉글리시 스리랑칸 요양보호사 제가 직원 그러니까 잉글리시 스리랑칸 요양보호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65세가 되니까 정년퇴직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요 제가 싹싹 빌면서 제발 더 2년만 더 해달라고 빌었어요. 뭐냐고요? 그 친구가 나타나면요 그 요양원이 화기애애해져요. 그분이 케어하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고 사근사근 나근나근 하는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65세니까 다리를 찔룩찔룩하게 걸어다니면서 일도 빨리빨리 못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죠? 좋은 점을 보고 좋은 그 결과가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간호사 0.5짜리 간호사를 더 쓰는 거예요. 더 써가면서도 이 친구를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요양보호사예요. 뭐 커다란 스펙이나 하이 고학력자의 전문인이 아니라고요. 나의 장점, 내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은 어느 경영자가
똑똑한 경영자는 반드시 알아요. 음식점이요. 한국 음식점 없었어요. 6시만 되면 다 문 닫고요. 아무 사 먹을 데도 없었고요. 한국 가게가 어딨어요? 없어요. 저는요 혼자 애기 다 낳고 산후조리가 뭐예요? 미역국도 못 먹었는데 한국 가게가 있어야지 미역을 사죠. 없었어요.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 저는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어가면서 저는 둘째도요 사산했어요. 소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많은 경험들, 그죠? 제가 다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꿈과 현실은 조금 달라요. 막상 현실이 되면 다른 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떤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점들, 그리고 사는데 사실은 얼마나 험난하고 이민생활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죠? 여기서 매년 자기 입맛에 맞춰서 바뀌는 이민법들, 그죠? 뼈 빠지게 일해도 자기 집 장만하기 힘든 이곳에서, 그죠? 아사끼들 그 교육법은 또 어떻게, 어느 학교에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제가 경험하고, 아니면 안 했던 것도 팩트를 찾아서 제가 어떤 카테고리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영상을 찍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의 간략하지만 제가 살아온 30년을 쭉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것들을 차근차근하게 영상을 찍고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